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이제 6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N수생들 그리고 고3 친구들 굉장히 이제 긴장되는 시기가 왔는데 사실은 성적이 오르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필수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수능 때 익히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공부를 기계적으로 하면은 진짜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인 수능 공부라고 하면은 뭐 학원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말고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만을 위한, 여러분에 의한 그런 공부를 하시면은 진짜 나중에 공부 이런 전략이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혔던 생활적인 측면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되게 편협하게 공부를 하면은 사실은 뭐 점수 올려서 대학 가는 거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들 나오는 얘기가 뭐 사실 뭐 그 대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누구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냐면 기계적인 공부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어도 이제 내가 대학을 가서 뭐를 하고 싶고 어떤 진로를 거쳐서 내가 뭐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의 어떤 간판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건데 사실 이러한 비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제일 비극적인 일이 뭐냐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 줄도 잘 모르고 어떤 전략도 잘 모르고 사고 과정도 잘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이제 남들이 대학은 요새 뭐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이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저냥 공부하다가 이제 점수 맞춰서 대학 가고 대학 가서 뭐 이제 한 2, 3학년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그때 가서 막 진로를 바꾸거나 뭐 남들 그냥 하는 대로 그냥저냥 다니다가 이제 취업 시즌 때 막 취업 안 돼가지고 뭐 쩔쩔매거나 이런 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대지동 빅마우스는 사실 뭐 수능 국어 강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수능을 앞으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좀 잘 모든 걸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부족했던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일 텐데, 일단은 제가 N수생들을 좀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들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N수를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뭐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파만파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뭐 N수를 포기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명백하게 통계로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이제 제시한 통계이고요. 4만 명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입니다. 4만 명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숫자죠. 보시면은 지금 탐구 영역 같은 경우가 7.8점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가 5.6점, 수학 영역 같은 경우가 4.1점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것이고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제 폭이 큰 친구도 있겠고 낮은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백분위 같은 경우는 5.8점이나 이제 상승을 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 폭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국어 영역을 이제 올리기가 어렵고 수학 영역은 좀 공부하면은 어떻게든 되겠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수학이 가장 점수가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바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바르게 공부했을 때 얼마나 그 노력 대비 아웃풋이 나오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목별 특성이 있겠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초 문제나 조금 중급적인 부분 확실하게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올리기 수월한 부분은 있겠지만, 뭐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최상위권끼리의 그런 싸움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재능의 영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탐구와 수학의 좀 중간 정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바르게 이제 바른 전략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예,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재능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학에 비해서는 좀 현저하게 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어라는 과목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제 원 포인트 레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를 쭉 풀리다 보면 뭐 이것저것 뭐 모의고사를 많이 풀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재능의 영역도 크지만,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풀려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경험해 보셨죠? 뭐 이감 바탕 상상, 뭐 이런 한수, 이런 모의고사들 다 이제 풀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험을 이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 약점을 효율적으로 보완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효율적으로 보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런 이제 약점을 효율적으로 보완을 할 수만 있다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에 비해서 점수 올리기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론 탐구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좀 낮지만 수학보다는 무려 1.5점 정도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 개인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국어를 너무 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EBS 수특을 너무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강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강사의 사고 과정을 너무 암기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좀 잘하는 사고 과정은 무엇이고, 잘 못하는 사고 과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겠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전문가에게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친구들 면담을 해보면은 분명히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 중에 서울대는 예외입니다. 서울대는 예외고, 뭐 연고 서성한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오는 친구들 보면은 그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구멍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메워줬을 때 그 친구들이 확실하게 성적이 상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스스로의 공부에 엄청 뭐 100%, 200%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면은 6평이 끝나고 정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말 이 잘 못하는 친구들, 국어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원포인트 레슨을 해서 올려준 검증된 강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4만 명 정도의 N수생 성적을 분석을 한 결과,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71.7%가 지금 성적을 상승을 했어요. 71.7%가 성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수생들이 N수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금 부정적인 좀 그런 견해일 뿐이지, 객관적인 통계적으로 보면은 성적 상승하는 비율이 71.7%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이제 유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5.3% 정도가 있었고, 이런 친구들이 왜 존재를 하느냐, 또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는 왜 존재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양적인 공부, 양적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공부가 수반이 되지 않은 것이죠. 뭐 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맹목적으로 그냥 냅다 푼다거나 이러면은 유지가 되거나 성적이 하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도 탑급 선수들도 다 코칭을 받잖아요. 네, 프로 선수들 전부 다 코칭을 받습니다. 격투기 선수들부터 해서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전부 다 코칭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1등급이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불안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점검을 받는 것이 저는 맞는 생각이라고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항상 스스로의 공부 방향성이 맞는지 그리고 약점이 잘 회복되고 있는지를 극복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 그러니까 N수생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성적이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기계처럼 하는,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요 경우랑 이제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네, 조금 성적 상승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계산적이라는 얘기도 돼요. 뭐냐면은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는 시간도 좀 늘리고 뭐 좀 휴식 시간도 좀 늘리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약간 이제 긴장을 푸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렇게 해도 나는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줬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몇몇 실패 케이스들을 겪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치가 좋아도 보통 이제 능력치가 좋고 중간 결과가 나오는 모의고사 결과가 상승을 하고 좀 될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이 자만을 하고 좀 내가 스스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놀면서 느긋느긋하게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마지막에 가면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전력 질주. 물론 중간중간 휴식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뭐 내가 이 정도로 해서 될 것 같다. 낙관할 게 아니라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100%를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무난하게 71.7%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해석 능력입니다. 해석 능력.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우리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들마다 견해 주장이 전부 다 다릅니다. 뭐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나뉘죠. 그쵸? 뭐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 이런 것도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고,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뭐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 뭐 긍정, 부정 여론은 항상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수능 공부를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겪으실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잘 익혀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N수생들은 뭐 성적이 잘 안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많잖아요. 대학 간판 필요 없다. 뭐 이런 견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이제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남의 의견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당장이 귀찮은 게 싫어서 힘든 게 싫어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냉철하게 내가 조사를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분석을 해서 내가 해석을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후회가 없다. 그리고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거기서 또 커리어를 만들어 가느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외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 뭐 어떤 얘기를 했다,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 휙휙 쏠리면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헤드라인이 작년 N수생 절반만 5점 이상 올랐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혀 있잖아요. 근데 요것만 딱 보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셨을 때는 자, 71.7%가 성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헤드라인 뉴스에서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이 5점 미만 상승한 것도 좀 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성적 유지 같은 경우도 좀 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3%만이 성적 하락을 한 것인데 지금 헤드라인을 뽑았을 때는 절반만 5점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5점 미만 오른 친구들하고 유지가 되는 친구들을 누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통계를 이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런 것만 딱 보고 그냥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올해 하고 내년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승부수를 좀 띄워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8 학년도 2017년부터는 새로운 대입 개편안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하기보다는 올해 하고 내년에는 정말 전력 질주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전력 질주했으면 좋겠어. 뭐 많은 사람들이 엔수해서 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대치동 빅마우스가 딱 정해드릴게요. 성적 상승 확률 훨씬 더 높다라는 걸 통계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적이 하락하는 23%에 들지 않으려면 상황을 항상 냉철하게 해석을 해라. 냉철하게 해석을 해라.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긍정 보정을 해라. 긍정 보정.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행복 회로를 돌려라 이게 아니라 조금은 더 긍정 회로를 돌려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뉴스에는 절반만 5점 이상 올랐다라고 했는데 절반만 5점 이상 올랐다라는 필터로 보면은 성적 상승을 한 친구들 5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많은 수치지만 이거를 보고서는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조금 더 긍정 보정을 하자면 왜곡하라는 게 아니라 통계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상황을 좀 더 넓게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계 자료를 보자 이거죠. 넓게 본다면은 자, 71.7%가 성적 상승을 했고 자, 유지하는 경우까지도 본다면은 약 77.77%인가요? 그렇죠. 네, 77%의 친구들이 하락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상 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임이다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확실하게 내 액션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0%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100%의 노력. 100%의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80%에서 90%를 하고 만족을 하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100%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황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되 내 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 능력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해석 능력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수능 때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석 능력을 키우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청 성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하셔라.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라든지 뭐 어떤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공부 방법이라던가 단순히 점수 말고도 이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 해석을 해라. 분석보다도 저는 해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예. 분석은 비교적 객관적인 그런 것이라면 해석은 내가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석은 문제만을 좀
찾기 위한 어떤 용어라는 느낌이 든다면, 해석은 내가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까지 낼 것이냐를 포괄한 용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석 말고 분석을 넘어서서 해석까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기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6평 공부를, 또 수능 공부를, 또 인생 공부를 더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